자, 13강에서 키 핵심 지문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물건 변동을 봤죠. 부동산 물건 변동과 동산의 물건 변동과 지상물의 물건 변동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1번의 합의 지분 표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의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의자의 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기속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186조와 관련된 거네요. 자, 부동산은 출연자와 재단법인의 사이에서 이전 등기한더라도 법인에 성립될 때로부터 재단법인에 기속된다. 그러면 우리 당사자에 관련돼서는 187조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속되지만 자, 재단법인의 제3자에게서는 등기를 요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 48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행위와 관련돼서 설립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 양다리를 걸치고 절충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은 매매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이네. 이행 판결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를 먼저 했죠. 그래서 이행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186조 사유가 되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이죠. 이 일락조서도 판결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이 조서가 이행에 관련된 조서라면 186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 공유토지에서 분할 판결. 우리 분할 판결, 형성 판결에서 우리 민법과 공시법의 범위는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로서 187조고 땅 두드려 확정될 때 분할 등기 전이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권 변동 시점은 확정될 때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 사유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 됩니다. 점유자는 점유 취득 시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유일한 187조의 예조항이 하나가 있네. 취득할 수 없고 등기를 하여야 점유를 개시할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아까 뭐예요? 대표적인 점유 취득 시효로서 187조의 예조항이네요. 봅시다. 자, 5번 갑이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득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라도 을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유인성에 따른다는 거죠. 자, 용익물건의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187조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부정성으로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함으로써 민법 187조로 들어간다. 자, 법정시한권이네요. 법정시한권이 있는 건물의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법정시한권은 취득하여야 된다. 매도인이라면 이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법정시한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시한권을 취득한다. 경매. 자, 그 다음에 성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즉 이기. 자, 등기를 격려할 때 지역권은 혼동이죠. 혼동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어 혼동으로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리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정의는 당연히 정리하였으나 격려하기 전에 사망했대. 그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하고요. 자, 9번에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이에 자기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등기 명의자인 대지 소유자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직으로 취득한다. 오케이. 봅시다. 10번의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한 뒤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이 건물이 완성됐대. 그러면 건물의 신축이죠. 그러면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기속한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 유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 자, 11번과 관련돼서는 26회 우리 공시법, 특히 등기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었죠.
여익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전한다. 부정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정유 부분을 청유하면 복도,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은 대지 부분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전한다. 그래서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 부동산 물건 변동 186조냐 187조냐 당연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은 우리가 아까 뭐예요? 동산일 것. 그 다음에 무권리자료의 취득, 양도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유한거래행위일 것.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명인 방법에 공시되는 지상물이라 하더라도 집안으로부터 분리됐대. 분리된 이후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등기를 갖췄고 저당권은 점유를 여서도 하지 않죠. 그래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 채무자 이해이자의 소유자에 대한 성판 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고 무효인 매매 계약에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 무효인 매매 계약에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은 유한 거래행위해야 돼. 근데 무효인 거래 계약이니까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횡령된 동산도 예조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유한 거래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네. 자,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건행위가 완성될 때 되므로 물건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행해졌다면 인도될 때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오케이. 점유 결정은 점유가 넘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선의취득은 부정되지만 목적물 반환 정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가능하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점유 결정은 불인정된다. 자, 6번입니다.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회해서 선의취득할 수 없다. 포인트는 점유 개정입니다. 7번에 선의취득이 유하게 성립한 경우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250조, 251조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징으로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한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에도 민법 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점유보조자가 자신이 보관할 땐 시계를 횡령하여 선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피해자는 2년 내에 그 시계를 반환 양순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떨어지죠. 그래서 8번과 관련돼서 도풀 유실물의 특징이 됩니다. 자, 9번에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가실이 있을 때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그대로예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규정인 민법 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로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준다면 선의취득도 무난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13강에서 우리가 볼 거는 뭐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 186조냐 187조냐. 그래서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동산의 선의취득, 그걸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